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 강원, 제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강원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강원 소외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대권 주자로서는 첫 번째 강원 공약인데요. 강원을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 강원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강원도를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5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원주와 춘천, 강릉을 미래산업 선도도시로 키우겠다며 AI와 디지털 기반의 첨단의료 복합산업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강원권 확장에 대한 강원도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세계적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DMZ 생태자원을 담은 평화관광특구 등 K문화관광벨트 구축을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 유입을 위해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단지를 조성하고 닥터 헬기 추가 도입과 소방 헬기 확충으로 재난 대응력도 높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교육과 산업,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강원도에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의 적시 완공과 원주의 핵심 과제인 광역 급행철도, GTX-D 연결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단절이 아닌 연결의 강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강원도가 오랫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고 이제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강원권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동연, 김경수 경선 후보와 국민의힘 1차 경선을 통과한 4명의 후보는 아직 이렇다 할 강원권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가 강원 소외론을 깨는 공약을 던지면서 지역 핵심 과제들의 정책 반영 가능성에도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며칠 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동해안 최북단의 안전조업 계도와 민생 확인을 위해 직접 최북단 저도어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다에서 배를 2번이나 갈아타는 등 아찔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우내 출입이 금지되다 지난 17일 개방한 최북단 저도어장. 새벽 6시 조업 시작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좋은 자리를 잡으려는 어민들의 필사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북방 한계선에서 1.8km 거리, 북한과 10분 거리인 저도어장에 김진태 지사가 강원지사로는 처음으로 직접 방문했습니다. 강원도 어업지도선에서 고성군 수협지도선으로 옮겨 탄 김 지사를 공무원들이 배웅합니다. 달려오세요! 이어 김 지사는 수협 조합장의 부축을 받으며 1.67톤급 소형 문어배로 해상에서 옮겨 탑니다. 어선 측면, 선측에 걸터 앉은 김 지사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와, 빠르다. 강원도청 영상 촬영 담당자도 함께 문어배에 탑승해 김 지사의 모습을 내내 카메라에 담습니다. 김 지사가 연승줄을 끌어 문어를 잡아 올립니다. 배 위에서 중심을 잃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드시오, 이거 드시오. 우와. 요, 이렇게 큰 거 잡았어. 해경배는 인접거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지도 점검 차원에서 실제로 어선들의 장비라든가 구명조끼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좀 확인해보고. 해경과 사전 조율했다고는 하지만 김 지사가 탑승한 문어배 승선 인원은 선장 1명으로 신고돼 있었습니다. 신고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나갈 때 이제 강원도를 타고 나갔으니까 대통령 오든 간에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누가 어떤 데에 몇 명이 됐다는 거 다 체크가 돼 있거든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월부터 매달 도민 속으로 행사를 통해 지역 곳곳의 현장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원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지사가 대문어를 낚아올리며 어획의 기쁨을 함께했다라고 설명하며 특히 어민 안전점검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 지사는 해상에서 어선을 갈아탔습니다. 탑승 인원이 바뀌면 사전에 해양경찰에 인원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어선에는 당초 선장 1명으로 신고됐지만 실제 저도어장에서는 도지사와 촬영 담당자, 수협 조합장까지 4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안전조업 지도와 출어선 보호 임무에 따라 문제 없는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김진태 도지사의 최북단 저도오장 방문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제목은 고성군 저도오장 1일 어부편. 최북단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직접 계도하고 해경과 해군, 어민의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도지사 일행은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저도오장에 체류하면서 30분 넘게 문어잡이 체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실행했습니다. 관건은 도지사 일행의 문어잡이 체험을 과연 최북단 어장 안전점검과 계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질문하니 도지사의 모든 활동이 행정 책임자로서의 안전 계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저도오장 주로선에 대한 보호 지침을 관장하는 지자체입니다. 그 업무의 최고의 어떤 결재권자로서 어떤 업무를 안전이라든가 지도 그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번에는 관련법 적용 문제를 살폈습니다. 어선에서 문어를 잡으면 통상적으로 어선법과 어선안전조업법을 적용받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서는 승선원 명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김진태 지사가 탑승한 어선은 당초 선장 1명만 신고돼 있지만 김 지사 일행이 옮겨 타면서 영상 촬영 담당자, 수협 조합장까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지사의 어선에서의 활동을 기록한 촬영 행위는 어선법에서는 어업 목적과 다르게 어선을 이용하려면 특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에서의 촬영 행위의 경우 특별 검사를 받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당연히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이걸 했다고 해서 특별 검사를 안 받고 나간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강원도는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고시상 저도오장 출어선 안전보호 지침에 따라 도지사 등이 조업어선의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출어선 보호 의무를 수행한 만큼 관계 법령상 위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어잡이 어선에 탑승해 20여 분 동안 구명조끼 착용 계도와 문어 포획 활동을 도왔다며 조업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 일행을 승선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승한 촬영자는 도지사의 안전 계도 업무를 함께 수행해 이를 홍보하는 행위자라며 해양경찰과 사전에 협의해 문제가 없다는 구두 해석을 받고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양경찰은 김진태 도지사의 저도오장 문어잡이 체험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법제처 등의 관련법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일손이 부족하고 농업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강원도와 지자체들도 스마트팜을 장려해 어려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원더급 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앞에 커다란 구조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에게 빌려줄 4헥타르 규모의 시범형 스마트팜 온실을 짓고 있는 겁니다. 삼척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250억 원을 들여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국에 청년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여기 와서 그 교육을 토대로 해서 스마트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전문 기술을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내년쯤 청년 창업농 26명을 선정해 딸기와 오이, 토마토 재배 등의 스마트팜을 빌려주게 됩니다. 스마트팜 인근에 있는 천연학 힐링타운의 부지입니다. 이곳에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택 28세대와 공동 이용시설 한 동을 짓는데 모두 8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팜을 빌려 농사를 짓는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들은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 보금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삼척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강원도 내엔 현재 평창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고 삼척과 양구에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강원도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거점형 시설을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양양을 또 공모에 땄습니다. 또 양구가 또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4개소를 거점별로 해가지고 여기를 핵심으로 해서 우리 스마트 농업을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형 시설을 벗어나더라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계속 종사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조계환입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통폐합 신청서 수정안이 강원대 교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통합대학본부인 대학혁신전략실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특히 초기 인력을 각 캠퍼스에서 35명 차출하는 방안에 대해 교직원 반발이 이어지자 배치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서가 오는 28일 대학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의 심의를 통과하면 교육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통합이 확정됩니다. 속초에 이어 강릉에서도 교도소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릉 교도소는 최근 공문서와 명함 등을 위조해 교정기관을 사칭하고 물품 납품이나 대리 결제를 요구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릉의 한 유통업체가 거액의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교도소는 유관기관에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교정기관은 절대로 물품 대금을 선결제로 입금하거나 다른 업체에 대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교도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속초 영랑호 부교 철거 찬반 논란 속에 신선익 속초시의원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부교는 시민 소유 공공재이고 당장 철거하면 시민 불편과 수십억 원의 재정 감소가 초래된다며 복수의 언론사를 통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속초시와 환경단체가 법원 조정이라는 소송 구조를 악용해 부교 철거 결정을 받아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이 다음 달 2일 개장해 오는 10월 25일까지 운영됩니다. 강릉 월화거리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야시장은 강릉을 대표하는 음식 짬뽕 순두부와 감자 관련 간식거리를 팔고 타로 카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선보입니다. 강릉시는 2023년부터 월화거리 야시장을 열고 있으며 올해 1월 동해선 철도 개통으로 영남권 관광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올해 관광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태백 관광 시티투어버스는 12월까지 태백역을 출발해 황지연목과 구문소를 거쳐 철암 역사촌을 돌아오는 황지 자유시장 코스, 태백역에서 검룡소와 오로라파크를 경유하는 통리장 코스를 운행합니다. 시티투어버스는 주말과 공휴일에 상시 운행하며 평일에는 하루 전 오후 2시까지 예약자가 5명 이상일 때만 운행합니다. 고성 아야진항과 삼척 임원항이 클린 국가어항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2025년도 해양수산부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에 아야진항과 임원항 두 곳이 선정돼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35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보행 안전성과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됐던 고성 아야진항과 무질서한 건축물 등의 문제가 있었던 삼척 임원항은 경관 정비는 물론 어구 보관장 설치 등을 통해 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척시가 자동 관수 시스템과 자동 환기창을 갖춘 고랭지 채소 자동화 육묘장을 운영해 농가의 우량 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삼척시는 하장면 번천리 일원에 고랭지 채소 자동화 육묘장을 짓고 양배추와 샐러리 등 연간 50만 주의 고랭지 채소 육묘를 생산해 재배 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전문업체에 맡겨 양배추묘 28만 주를 키우고 있으며 5월 중순쯤 재배 농가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 강수 증가가 우려돼 도심 하수도 시설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지는 모두 30km 구간으로 경포 진안상가와 강릉대 후문, 주문진 소방서 주변 등 과거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강릉시는 6월 말까지 이 지역 하수관들의 퇴적물 유입을 살펴보고 원격 감시 제어 설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 3곳의 운영을 확대합니다. 고성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 공휴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분소의 문을 열고 평일에는 기존보다 1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2020년부터 시행해온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6월까지 민물 가마우지 포획 활동을 강화합니다. 삼척시는 6월까지를 민물 가마우지 일제 포획 기간으로 정하고 가곡천과 골지천, 오십천, 마읍천 등 향토어종 서식 하천에서 민물 가마우지 포획 활동을 펼칩니다. 삼척 지역 하천에는 현재 수백 마리의 민물 가마우지가 서식하고 있으며 강원도 전역으로는 2022년 기준 3만 2천 마리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여름철 해수욕장 수상안전관리요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응시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수영이 가능한 주민으로 면접 심사일 전까지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집된 인원은 7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모두 52일간 속초해수욕장을 포함한 3개 해수욕장에서 근무하며 익수자 구조와 응급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